오늘 벌어질 무대를 전격적으로 취재진 앞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아련한 기억 속에서 저희가 손에 잡힐 듯한 추억의 사진들이 대방출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보시면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요, 화동으로 당시에 연영묵 총리에게 꽃을 전달해줬던 이 화동을 보면은요, 어디서 본 듯한데 하는 낯익은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지금 굉장히 낯이 익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바로 배우 박예진 씨인데요. 네. 1990년 12월 11일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에 우리 측 화동으로 나와서 이 상대방 북측의 딱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는데요. 당시의 나이가 11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지금 얼굴 보면은 옛날 얼굴 남아있는데 그대로 앳되고 예쁜 얼굴이 남아있는데요. 그 박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로는 자기 본인 학교에서 이제 그 화동을 뽑았고 본인이 이제 선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박예진 씨가 그때 4학년 때 그렇게 이렇게 화동으로 활약하고 나서 실제로 1999년도에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고 이후부터 드라마와 예능 등 꾸준한 활약을 펼치다가 2015년도에 또 배우 박희선 씨와 결혼했는데요. 본인은 좀 얼굴이 굉장히 남아있는데 네. 참 예쁘죠. 예쁘고 참 뭐 개인적으로도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박예진 씨 들으면 섭섭하겠어요. 이제 사진 보고 나서 하고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말이죠. 네. 박예진 씨가 99년에 영화배우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드라마 예능까지 꾸준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박기순 씨와 결혼을 해서요. 지금까지도 상당히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화동을 선정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1990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뒤를 보면은요. 9년 뒤에는 서른도 씨가 있더라고요. 서른도 씨는 이제 친선음악회가 있었던 거죠. 네. 친선음악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남북음악회에서도 그렇지만 당시를 대표하는 가수들 중에 그때만 해도요. 또 트로트 가수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습니다. 네. 이번하고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뭐 이 가수분들 뭐 레드벨벳부터 시작해서 뭐 네. 윤도현 씨도 나갔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가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또 한국 대한민국 쪽의 음악을 또 북한 주민들에게 네.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통가요 쪽에 가까운 트로트였다고 생각해서 서른도 씨도 갔었고 물론 뭐 조용필 씨 같은 경우 그 전에 공연도 했었지만은 그때 네. 판문점 북측 쪽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사진입니다. 네. 당시에 보면 지금 서른도 씨가 북측 지역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당히 감회 어린 저희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년 뒤에 윤상 감독이요. 평양 공연을 논의를 하면서요. 판문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화교육으로 그때 불꽃을 피웠지만요. 그 뒤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선물까지 저희가 오늘 비공개됐던 그 장면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요. 백남봉, 남보원 씨 기억하시죠? 이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했던 원맨쇼의 대가분들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맨쇼의 1인자로 알려진 남보원 선생.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자 이산 가족인 그도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거기 가서 과연 어떻게 무엇할 거야? 너는 함경도 사투리를 해라. 백남봉 나는 평안도 사투리를 하겠다. 가지고 이 남과 북이 하나 돼가지고 통일이 되면 고속도로가 쫙 이어질 거지요. 그렇게 나면 걸음 이제 그 사람들 앞이니까 걸음 길티 나도 이 말이야 이제 비난은 내리갔지만 우리 통일이 되면 또 고향을 찾아올 거 아니가? 북녘 땅에 딱 들어섰는데 북한이니까 산새들도 우리를 반겨주구나. 네, 아련하죠. 워낙 저 두 분이요. 이제 한 분은 백남보 선생님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북한에서 내려왔던 실향민 분들이 다시 갔을 때 감회 어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정적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사열을 받는 전 대통령의 모습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요. 판문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저희가 오늘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이한 장면이요. 여기자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북한 여기자하고요. 남한의 여기자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71년도. 어떤 분이 북한 분들인 거예요? 글쎄 제가 봤었을 때도 지금 한복일까요? 혼동스러운데 아무래도 한복 쪽이 가까울수록 보이고요. 네. 저때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20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때는 사실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보다 그렇게 아주 처지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기도 한 것도 현실이 네. 그랬었기 때문에 북한 기자들도 저렇게 좀 담대한 모습도 보였었고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념을 가지고 치열하게 맞서던 가운데 기자들도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권이 더 낫다라는 자신감들을 내세우던 시대였으니까 네. 좀 편안한 모습이 오히려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판문점 그리고 판문 가게 직통전화가 개통이 됐는데 그때는 저렇게 줄이 주렁주렁 수화기 끝에 달렸던 그때였네요. 2007년만 하더라도요. 조금 더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한류 DVD 세트였더라고요. 워낙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했던 그 취향을 저격한 걸까요? 김정일 위원장이 사실 네. 예술과 그 음악, 영화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그걸 또 이 당의 선동 도구로도 많이 사용을 네. 했죠. 오죽하면 최은희 신사옥 감독을 납치까지 하겠습니까? 납치하고 근 10년 가까이 거기 두고 있으면서 네. 거기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네. 아마 그런 예술가적인 그 피도 좀 흐르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 우리 남한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들도 자기 애창곡에 많이 나왔고 뭐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참,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오늘의 이 남북 정상회담을 얼마나 감회 어리게 보고 있을까요?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칠보산 송이버섯 500상자 선물도요. 오늘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정점에 있는 정주영 전 회장, 지금 고인이십다만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향하는 장면. 당시에 어디 계셨었어요, 의원님? 저 그때 장면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6.15 정상회담 앞두고 네. 98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도 당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네. 저 우리 국민들 정말 이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 있고 또 그때도 송이 뭐 많이 북한에서 칠보산 송이 보내줬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노란 그 철책선, 노란 휴전선 밟고 그 내외가 가던 일부러 그 선이요. 장면은 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정상들이 비행기로 이렇게 다른 나라 통해서 갔었는데 결국 그 분단의 상징 휴전선을 네. 38선을 이 그 육로로 직접 밟고 네. 넘어가는 이 장면들은 그야말로 이 남북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다음에 이 통일의 기운이 물이 익는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껏 기대가 부풀었고 네. 또 많은 실제로 이 개성공단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이제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네. 정말 다시 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물꼬를 트는 그런 네.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쪽에만 생중계하면 되나요? 북한 측에도 좀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